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말 조선주가 오늘은 뜰 것 같아. 굉장히 하도 말아먹어가지고. 맞습니다. 시향은 어때요? 시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심지어 저희가 2007년을 30년 만에 선박 호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보다도 시황 자체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그렇게 안 올라요? 주가가 최근에 왜 안 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했다라는 대답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섹터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죠. 마찬가지였다라고. 업황 보고 자체는 있고요. 너무 좋죠, 지금. 네,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삼성중공업 샀었거든요. 네. 그거 샀었는데 근데 삼성중공업, 얼마 삼성조선이. 이하가 내려가면 나는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얼마만 넘으면 돈을 받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아, ELS ELS. 거 하셨구나. 자꾸 네. 맨날 그거 봤었어요, 제가.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삼성 다니시는 분이 중공업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서 샀거든요. 네. 근데 안 올라서 아, 주식은 정말 공부를 해야 하고 사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정말 그냥 남 따라가 사는 게 맞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조선주 투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사고 나서 좀 물려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려보라.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한번 사서 내 손해보는 계좌에서 거. 손실이 난 네. 상황에 직면해봐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랑 가냐면 약간 연애랑 비슷합니다. 아. 저희가 뭔가 물려 있으면 집착도 생기고 애정도 있고 증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야지 파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을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적당히 하겠습니다. 물려야 돼요. 많이 물리면 헤어지게 돼요. 그렇죠. 영영 보지 말자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안 돼야 네.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에서 그래서 해드릴 얘기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거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주식을 사실 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뭐 투자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뭐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근데 그 회사 혹시 뭐 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다 그래서 샀어요. 그렇죠. 오른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아, 이 회사는 뭘 하는데 뭘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저희가 불안감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선 업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좀 편하시라고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주로 많이 만드는 것들은 이제 화물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바다 위에 배달 트럭을 만드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화물을 실는 대형 화물선을 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밖에 계시거나 이제 업계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있거든요. 한국 조선 업체들은 크루즈 안 만들어? 이걸 굉장히 저도 지금도 네, 신기해요. 맞습니다.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업의 전방이 완전 다르죠. 화물선은 저희 이제 무역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크루즈는 레저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기업 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오픈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크루즈가 근데 정말 비싸긴 하거든요. 저희 예. 1조 달러짜리 배도 봤어요. 그 1조 원, 2조 원 정도 진짜 1조 하는 원, 예.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그 배들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조선소들은 크루즈하고 그게 고부가 가치인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시장은 근데 시장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 개인이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크루즈를 만들 수 있는 조선 업체가 유럽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요런 데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군데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1년에 큰 크루즈를 한 12척 정도 만들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매년 꾸준하게 12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수요가. 네. 그래서 어느 해는 프랑스는 많이 받았는데 그럼 독일이 굶거나 독일이 그 해는 또 잘 받았는데 이탈리아가 굶거나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 배가 양껏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값을 매번 세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또 그래서 만들겠네. 비싼 산물이긴 하지만 조선 업체들에게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장이 없는 아,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조선 업체들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굳이 우리가 손을 뻗을 필요는 없겠다. 틈새 시장이구나. 크루즈선이. 그런 상황이죠. 음.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업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바다 위에서 수많은 육상에 와서 원래 있는 공장들이 하는 일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하는 것도 조선 업체들이 많이 만듭니다. 저희가 뭐 기름이 나고 가스가 나고 이런 게 땅에도 있지만 바다 밑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든 둥둥 떠 있는 공장이 가가지고 가스를 파서 정제를 해서 그거를 액화시켜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물선하고 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다른 거네. 다른 그 기능이 다른 배네요. 단가도 매우 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기능도 완전히 다르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상선은 아무리 그래도 한 4천억보다 더 비싼 쪽으로 올라가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조단위 예, 그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시추하고 오래 만드는 걸리죠. 거죠? 예, 시추이기도 하고 생산이기도 하고 차랑 똑같은가 보다. 우리 지게차, 뭐 레미콘차 그치, 그냥 그치. 자가용 있듯이 예. 다양한가 봐요. 이것도 그래서 화물선도. 조선 업체들이 저희 해양 플랜트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다에 떠 있는 공장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딱 증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조선 관련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임원분이 그 한강에 그 바닥에 모래 파는 그런 것도 만드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증권사에 계신 분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고 다녔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 간단하게 넣어놓긴 했지만 강에서 작업하는 준선수원 같은 건 안 만듭니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 조선업체들이 만든 이 설비의 크기가요 어느 정도냐면 막 축구장 3배 정도 크기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큰 해양 플랜트도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 들어보셨던 이제 군함을 실제로 조선 업체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것도 만들지만 이제는 외국에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데 당연히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겠죠. 그리고 그렇겠죠.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선 회사를 갖고 있는 조선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에서도 뭐 캐나다 같은 나라 그렇게 커도 자동차 공장 하나 없잖아요. 그 식으로 이런 조선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정도가 되나요? 실제로 지금은 그냥 아시아의 한중일 정도만 거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뒤에서 조금 해드릴 건데 연애를 하려면 그 사람이 정체도 알아야 되지만 그렇죠. 성격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선업을 한 줄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장기 수주 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장기라고 붙어서 그 장기가 이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5년 보면 될까요? 5년 정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인내심이면 조선업을 바라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그럼 생각하고요. 저희는 취향에 맞아요. 이게 넣어놓고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취향에는 맞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은 법적으로도 돌아다니지만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으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동산을 일시불로 사는 사람은 그렇죠. 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박도 보통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장기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만들어지는 동안 그 대출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만들어진 이 배들은 저희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면 돌아다니면서 운임도 받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막 7년 아니면 막 10년에 걸쳐서 그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산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장기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수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산업 중에서 수주 산업은 사실 꼭 이렇게 조선 말고도 또 어떤 산업이 있냐면 건설업이 있습니다. 예. 수주한다라고 하잖아요. 받아서 만드는 거.
막 기성품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수주를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도 또 이 건설업과 조선업이 되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은 저희 빌딩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데 가서 이렇게 지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희가 고용을 일으키고 막 거기서 이제 올리는 편인데, 조선은 꼭 특정한 장소에서만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 그림에 보시면 이 도크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꼭 바다 옆에 있어야지 만들어서 나중에 물 채워가지고 띄어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사각형 욕조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렇게 배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다 빼낸 마른 바닥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배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용접을 다 해서 배가 물에 뜰 수 있을 때 그때 물을 채워서 배를 실제로 띄워서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크를 들고 있으면 건설업이랑 뭐가 특별히 다를까요? 저희 유지비가 들죠. 유지비가 들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도크가 놀고 있으면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건설업은 건물을 안 지어 올리면 그렇죠. 그만이지만, 이 제가 도크를 만약에 3개 갖고 있다. 그럼 이 3개가 쉼없이 돌아갈 만한 사람을 제가 고용을 했을 것이고, 이 설비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가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30척 만들 수 있는데 올해 내가 물량을 10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3분의 2는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하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는 게 그 설비의 사이즈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영업량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정체를 알았으니까 성격을 좀 알고 넘어가시죠. 산업의 성격을. 근데 오늘 이 생방송 하고 있는데 주가가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좀 올랐겠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이 근원이 올랐나요? 어때요? 조선 자체가 조금 다른 섹터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산업에서는 제일 큰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어디 현대중 HD현대그룹이 어제 조선사업 부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되게 실적이 물론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이닉스 실적 좋게 발표해도 주가에 1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만, 조선업체는 저희 꾸준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조금 증명하는 그런 숫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 가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맞습니다. 내년은 모르지만 얘는 몇 년 가는 거예요? 네, 28년까지 아무 걱정 없다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죠. 28년까지. 향후 2년. 그럼 이제 조선업의 좀 성격과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요즘에는 왜 그러면 한국조선업 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페이지, 9페이지 보시고요. 조선업은 실제로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네. 막 로봇가 계속 쭉쭉 배를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손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흥했을 때 201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선업 그 종사자가 20만 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그게 어느덧 반토막 나서 저희가 2021년 상반기에 이제 10만 명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늘어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계속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전 세계에 조선업이 이렇게 발달해 오는데, 이제 거기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게 인건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럽이 잘했는데 그거를 1950년, 70년대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그게 한국으로 또 넘어오고, 이제는 완전히 중국으로 가나보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래도 한국이 조선을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조금 흐름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으로 살짝 가다가 지금 요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2000년대에는 이 조선업의 전방인 해운업이 사실 국적 없는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국의 해운사여도 미국이랑 일본 사이에 노선 놓으려고 하면 놔도 됩니다. 제재가 없어요. 그 대신 그렇죠. 제가 자신이 있어야겠죠. 나는 거기에 화물을 꽉 채울 영업력이 있어. 라는 자신이 있어야 일본과 되겠죠. 미국 사이에 화물을 채울 능력만 있으면 제가 그 영업력만 되면 그 노선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노선을 만약에 덴마크 해운사랑 뭐 스위스 해운사랑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동일한 노선에서 받는 그 돈은 거의 시장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그리고 가서 이제 주유해야 되거든요. 배가 기름을 쓰니까. 그럼 그 기름값도 사실 국제적인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영업력이 좋으면 잘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차별을 그래도 둘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뭐를 하면 될까요? 빨리 신속 정화. 그것도 별 차이 없나? 배를 싸게 마련하면 됩니다. 아, 그거는 차별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를 아까 제가 막 3년도 빌리고 10년도 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4배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시황에 맞게 잘 빌렸는데 싸게 길게 잘 빌렸어요. 그러면 그 배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은 그 경쟁사를 쭉 이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 조선업체한테 해운사가 요구하는 요청은 하나였어요. 싸게 만들어달라. 아, 난 무조건 싼 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거를 막 싸게 주다 보니 이제 계속 인건비가 싼 조선 국가가 조선업을 그렇죠. 잘 하는 거죠. 결국엔 너네들이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이러면서 떠나다 보니까 조선을 잘하는 국가가 계속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이 조선업계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저희 왜 전기차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배도 너무 안 좋은 이런 오염물질을 그만 좀 배출하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예, 들어가요? 환경 규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예 지금 원래 돌아다니고 있던 배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문제라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배지만 3년 뒤에는 등급이 확 떨어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배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론 해운사들이 옛날보다 돈을 더 평균적으로 잘 버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비싸도 효율적인 배. 내가 처음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그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때 매번 들어가는 그 연료 비용이나 뭐 벌금 이런 게 적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진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는 거죠. 보니까 요즘에 돛대를 만들어 붙인 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자돛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네. 그 기계로 돛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만으로 떼지 않고 이 바람을 바람까지 타고. 하면 조금 덜 기름 좀 덜 쓰니까 그래서 온갖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석적으로 시장에 검증된 건 뭐냐면 기존에 쓰고 있는 기름보다 조금 더 좋은 연료 쓰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중유보다 좀 좋은 그러면 그래서 LNG? 검증된 건 이제 LNG. 아, 그래서 LNG가 한 30% 정도 줄여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 연료 탱크에 저희가 기름도 들어가 있고 LNG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둘 다 굴릴 수 있는 배여야 되니까 배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근데 그거를 제일 많이 해본 조선업체가 한국이 되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사는 배인데 해본 조선업체와 안 해본 조선업체는 확실히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일단 처음 만들면 무조건 들고 들어오는. 음식점도 이렇게 손님 있는 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선박도 좀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제 역으로 다시 가진 않겠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배는 필요한데 배 만들 조선소는 모자라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배를 좀 친환경적으로 좋은 배를 만드는 능력은 역시 우리가 중국보다 네, 훨씬 더 앞서 훨씬 더 있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년도 안 남았다고 막 뒤쫓아온다고 네네. 얘기 많은데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을 분석하면 그런 첨단의 배, 그다음에 특별한 LNG선 이런 그런 중국하고 한국의 격차가 몇 년쯤 돼요? 제가 이거를 조선업체에서 이제 기술 파트에 계신 분한테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막 그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업력이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이 얘기를 들었고 30년 전이었는데 20년 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고 중국이 쫓아온다. 10년 전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10년 뒤에도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자신감이네.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한 번도 똑같은 메뉴판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매번 더 좋은 스펙을 제시를 하면서 제가 좋은 거를 제시하는 대신 좋은 값을 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제품으로 초격차를 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70년대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업은 그 조선소를 막 옮겨다니면서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제품으로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막 90년대에 형성이 되거나 2000년대에 형성된 그
중국의 신규 조선소보다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자신감으로는 영원할 거네. 그렇게 계속 네, 10년, 계속 10년 가면 가고 100년도 있어. 간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왜 막 1등 기업 사, 좋은 거 사라는 네.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부분인데요. 업황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1위만 남겠죠. 곡간이 비는 건 일단 꼴등부터 원래 네, 안 될 알았죠. 수 때문에 있고. 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엊그저께 HD 현대 자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네네. 그 국간에 현금 유보 자산이 많아요? 지금 순현금 상태이고요. 저희 현금만 12조 정도 들고 있는. 예? 얼마요? 12조, 12조래. 12조 정도 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몇 년 놀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아주. 사도 된다는 얘기지 결론. 하지만 놀지 않겠죠? 네, 계속 하겠죠. 그래도 네. 저희가- 그러면 그냥 또 바로 우리 유튜브니까 네. 지금 정도의 주가가 지금 이제 반도체 주가가 이제 그 쏠림이 막 풀리잖아요. 네네. 그럼 주식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선주 특히 HD 현대가 엊그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투자를 권하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적극 권합니다. 특히나 조선 섹터 저 한 번도 투자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더 좀 권하는, 최근에 많이 안 올랐죠. 최근에 많이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고점 대비 조정폭으로 보면은 뭐 매우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 네, 그래서 야 빨리 해봐 어떻게. 아니 나도 아니 살라고 했는데 막 오늘은 그 나는 단어도 잘 모르는 서킷 브레이크니 뭐 주식가가 뭐 5천을 내려가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네. 신문에 이 저기 뭐 대문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처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갖고 주저주저하다가 지금 제가 수업한 지 2주 넘었는데 못 샀거든요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정체를 알아야 되고, 예, 그쵸. 성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알고,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불안감이 적고,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뭔가 해당 종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면 저 같으면 단가를 낮추는데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더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